태어나기 전 사랑을 계획하다의 저자 로버트 슈워츠는 생과 생 사이로의 영혼 퇴행 세션을 통해 태어나기 전 우리의 인생 계획에 관한 이해를 돕고 있는 공인 최면 치료사이다. 때는 2003년. 저자는 채널러의 도움으로 비물질적 존재들과 놀라운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존재들은 그가 살면서 해온 일은 물론 자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알고 있었다. 비물질적 존재들은 저자가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실은 태어나기 전 영혼의 단계에서 스스로 계획한 것들이라고 들려준다. 우리는 왜 태어나기 전 삶의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오늘은 전생 퇴행 요법을 통해 영혼과 사후세계의 진실을 밝혀주는 책, 태어나기 전 사랑을 계획하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의 삶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한 것이라면 바람을 피우는 것도 스스로 계획했을까? 이런 의문들을 파헤쳐보기 위해 저자는 트리시아를 만나 그녀가 겪은 남편 밥의 외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밥은 같은 회사에서 만난 클레어와 1년 동안 바람을 피웠다고 했다. 그리고 6달 후 밥은 전립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살 날이 3달 정도 남았다고 했다. 트리시아는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밥은 죽기 며칠 전 가끔 영계에 가곤 했는데 그곳에 갔다 오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고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마주칠지 대본을 쓰는데 그 대본대로 살지 말지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정한다고 말하곤 했다. 밥은 클레어와의 외도가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세 사람 모두에 의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밥의 외도를 정말 계획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트리시아는 전생 영혼 퇴행을 시작했고 기록의 저장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내면의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었고 길잡이 영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밥과 클레어와 함께 내가 무슨 계획을 짰던 거죠? 당신은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은 상대가 밥이었죠. 밥도 당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알게 한다는 자신의 역할에 동의했습니다. 밥의 외도를 계획한 것에 다른 이유가 더 있나요? 당신은 용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죠.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질투심이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지구 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이 옳지 않다고 믿게 되었어요. 트리시아가 밥과 클레어와 함께 짠 탄생 전 계획은 트리시아가 전생에서 치유하지 못했던 버려지고 배신당한 느낌을 다시 느끼는 것이었다. 우리 영혼은 자주 특정 경험이나 감정을 다시 겪기로 선택한다. 이번 생에서 그 경험이나 감정을 졸업하기 위해서이다. 저자는 더 큰 통찰을 얻기 위해 생과 생 사이로의 영혼 퇴행도 해보기로 했다. 그러자 그녀의 앞으로 탁자가 하나 보이고 그곳에는 밥과 함께 세 존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원로위원회의 일부였는데 밥도 다른 존재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삶을 함께 계획했어요. 당신에게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내가 말했었지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나는 그 일과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짠 탄생 전 계획이 뭔가요? 나도 그 생에서 해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나는 나약함을 극복하고 싶었어요. 당신은 그걸 도와주려 했고요. 나는 남을 언짢게 하는 게 두려워서 늘 남이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우리는 나의 외도가 버림받음이라는 당신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두려움으로 인한 문제니까요.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삶을 선택했어요. 이런 생들로 내 영혼은 상처를 입었죠. 우리 계획에 따르면 당신은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허락해요.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말이에요. 클레어는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계획에 참여한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당신은 용서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나는 내가
외도 사실을 그 즉시 털어놓고 모두 바로 치유되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다른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던 것을 깨닫게 하는데 암이 이용된 거예요.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당신 영혼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와 클레어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녀도 내 영혼 그룹 안에 있나요? 내가 전생에도 그녀와 함께한 적이 있나요? 클레어도 당신 영혼 그룹의 멤버예요. 어떤 생에서는 밥과 쌍둥이 자매인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클레어와 여러 생을 함께 했습니다. 한 번은 클레어가 당신 아버지이기도 했고요. 전생에서 죽어 영혼이 된 트리시아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편 밥을 용서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 치유하지 않고 남긴 게 있다면 우리는 그 치유를 계획한다. 그래서 트리시아는 용서하지 않는 쪽으로 강한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기로 선택한다.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이다. 탄생 전 계획에 대해 알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감정을 허락하고 느낄 때, 무엇보다 저항이나 판단 없이 감정을 느낄 때 상처는 치유된다. 당신이 지금 파트너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느끼는 그 어떤 화나 분노도 정당하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든 온전히 느끼기를 바란다. 이 물질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자가 대개 영혼 그룹에서는 가장 강력한 사랑과 큰 신뢰를 나누는 존재이다. 태어나기 전 트리시아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한 배신자 역할을 가장 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저자는 싱글로 사는 것도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영혼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경험을 하기로 선택할까? 저자는 인생 대부분을 싱글로 살았던 캐시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다. 그녀는 2번이나 결혼도 했지만 끝내 이혼하고 말았다. 저자는 캐시와 함께 영매 바바라를 만나 지혜의 소유자이자 깨달은 존재인 아론과 채널링을 시작했다. 아론은 탄생 전 계획을 포함해 모든 생각, 말, 행동이 기록된 아카식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캐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파트너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카르마의 흐름이 그런 것뿐이에요. 이번 생에서 2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 캐시는 학대받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탄생 전 계획은 늘 어떤 방식으로든 성장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 촉매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촉매자들은 위대한 지혜와 사랑으로 그와 같은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싱글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나이 많은 영혼들입니다. 관계보다는 다른 무언가에 더 집중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만으로 충분해서 꼭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심오한 영적 여정을 걷고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방해나 의심에 부딪히지 않고 혼자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당신은 깊은 영적 발전을 원했죠. 싱글로 살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고 느꼈다면 애초에 왜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다른 선택지도 계획 속에 넣어둔 거죠? 당신은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보고 정보가 충분한 상태에서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당신이 더 성숙하고 인간적으로도 진화했다면 첫 번째 남편과 매우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영적인 삶은 또 다른 생의 몫이 되었겠지요. 애정관계 없이 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덕분에 캐시는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녀의 탄생 전 계획 중 하나였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타인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당신을 판단하고 거부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지 보기 바란다. 그런 다음 그런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되비춰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기 바란다. 지구는 우리의 학교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선생이다. 지구는 우리 우주에서 태어나기에 가장 어려운 행성이다. 지구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우주에서 가장 용감한 존재의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계획만을 세워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다. 플랜 A뿐 아니라 플랜 B, C, D 등 인간 내의 역량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른 계획들도 있다. 그렇게 많은 계획이 있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갖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플랜 A가 에너지 진동수가 가장 높은 계획이며 우리 인격체가 가장 큰 사랑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바로 이 플랜 A를 선택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 경우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격체와 영혼 사이 진동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이 플랜 A를 따를 때 우리는 깨달은 존재처럼 깊은 충족감과 기쁨을 맛보고 가장 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플랜 B, C, D를 선택하는 삶은 잘못된 삶일까? 우리 대부분은 사랑을 거스르는 결정들을 수없이 많이 내리며 살아간다. 이 사랑을 거스르는 결정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의식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결정들은 결국 치유와 확장을 부르고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실수는 나쁜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그런 실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태어난다. 실수는 곧 성장이고 그렇게 성장할 때 우리는 세상과 동료 인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